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월 1일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성수기를 맞은 호텔에는 약 1000명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호텔 안은 연기가 가득 차기 시작했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탈출하기 시작한다.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시. 이곳으로부터 약 1600km 거리의 카리브해에는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푸에르토리코가 있다.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된 푸에르토리코는 1898년 7월에 발생한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으로 인해 편입되지 않은 영토로 미국에 인수되었는데 이후 이곳의 해안 지역인 산호안 지역에 해변 관광 단지가 들어서면서 카지노 호텔들이 건설되었고 이로 인해 푸에르토리코는 유명 관광지로 이름을 알리게 된다. 특히 이곳의 여러 호텔 중에는 1963년에 쉐라톤 그룹이 오픈한 뒤 매각한 듀폰 플라자 호텔이 있었는데 매각된 지 얼마 후 이곳에서는 역사에 남을 사건이 발생한다. 17층 높이의 듀폰 플라자 호텔에는 약 420개가 넘는 객실과 야외 수영장, 그리고 라운지 바를 비롯해 숙박객과 방문객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존재하였는데 특히 호텔 저층부에 위치한 카지노는 연일 밀려드는 고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호텔 매각 후부터 이곳의 직원들과 경영진들 사이에서 여러 결함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기존의 임금 체계와 근무 조건에 불만이 있었지만 좀처럼 협의점을 찾기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노조원들은 점점 저항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60명에 달하는 노조원을 사측이 모두 해고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에 흥분한 노조원들은 파업을 계획한 뒤 호텔에 방문객이 오지 못하도록 이곳저곳에서 회방을 놓기 시작한다. 1986년 12월 31일 오후 호텔에는 숙박객과 방문객을 포함해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머물고 있었고 호텔 측은 혹시 모를 노조와의 충돌과 고객들의 보호를 위해 약 30명의 경비원을 추가 배치한다. 당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사측과 노조 간의 긴장감이 너무 심해 관광객들에게 호텔에 접근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 오후 3시 30분경 파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마친 노조원들 중 바텐더, 웨이터, 정비 업무를 보던 노조원 3명은 방문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측을 압박할 목적으로 작은 화재를 일으킬 계획을 세우는데 이들은 당시 1층 로비 옆에 쌓여있던 가구 근처에 몰래 연료캔을 가져다 두는 등 여러 장소에서 화재를 일으킬 준비를 하였고 곧 다른 곳으로 시선이 쏠리도록 일부러 소란을 피운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작은 화재를 일으켰지만 노조원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던 호텔 직원에 의해 얼마 가지 않아 화재가 모두 진화되었는데 하지만 노조원들은 이어서 가구 근처에 미리 가져다 둔 연료캔에 불을 붙였고 불길은 가구로 옮겨부터 빠르게 번지기 시작한다. 화재는 예상보다 빠르고 크게 번지기 시작해 호텔 로비로 이어져 있던 메인 계단을 집어삼켰는데 계단을 통해 올라온 화재와 연기가 바로 옆에 있던 카지노를 덮쳤고 안에 있던 약 200명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채 대피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당시 카지노의 비상구는 도난 방지를 위해 모두 폐쇄되어 있었고 단 하나뿐이었던 출구마저도 안쪽으로만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어 안에 있던 사람들은 꼼짝없이 갇혀버렸는데 일부 사람들은 의자를 던져 창문을 깨부순 뒤 바로 아래 있던 수영장 바닥으로 뛰어내리기도 했지만 문이 안으로만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을 부수려고 노력하던 중 연기에 노출되거나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호텔의 화재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다른 층에 머물고 있던 고객들은 타는 냄새를 맡고서야 화재 사실을 인지해 대피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대부분의 복도와 계단에 연기가 가득해 정상적인 통로로 탈출이 불가하였고 이로 인해 발코니를 타고 올라가 옥상으로 가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발코니에 대피해 있던 사람들을 사다리 와로프를 이용해 구조하기 시작하였고, 연기로 완전히 가려져 버린 계단을 타고 올라가 내부 상황을 파악하며 생존자를 찾아 나선다. 사건 이후 미국 주요 기관들에 의한 조사에서 건물 자체에 안전 위반 사항들이 적발되었는데, 17층 높이의 건물에 423개의 객실이 있었지만 스프링클러는 일부 구역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화재 발생 시작 동안은 경보장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3명의 노조원들은 사측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실내에서 음식을 가열할 때 사용하는 연료캔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켰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들은 초기에 작은 화재를 일으킬 생각이었지만 예상보다 일이 커지자 즉시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그렇게 로비에서 발생한 화재는 플래시오버 현상으로 인해 빠르고 강하게 번져 곧장 출구가 모두 막혀있던 카지노로 향하게 된 것이었다. 다행히 빠르게 출동한 100여 명의 소방관들과 구급대에 의해 화재는 약 3시간 만에 모두 진압되었지만 건물 안의 열기와 연기는 다음 날까지도 계속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98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140명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특히 카지노에 있던 사람들의 피해가 가장 컸고, 연기흡입보다도 화상에 의한 피해가 압도적으로 컸다.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킨 3명의 노조원들은 초기에 각각 24에서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판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각각 99년과 75년에 달하는 형량을 선고하였고, 이후 그들은 2000년대 들어 모두 석방되었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해 약 2300명의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264건의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약 18억 달러가 손해배상으로 청구되었고, 사건 발생 이후 3층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장치와 화재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는가 하면 미국 내 건물 화재 예방에 대한 법규가 많은 부분 개선되었다. 한편 약 1658억 원을 들여 수년간 개조 과정을 거친 호텔은 1995년 2월 메리어트 호텔로 리브랜딩하여 재오픈하였고, AIG와 라구드 캐피탈을 거쳐 현재는 중국인 소유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